충청북도 산하기관이 산 원도심 건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공익감사를 요구한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상인회도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가 충북에서도 시군별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현금성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주민 반발에도 7월 착공을 목표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강행하자 주민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 산하기관들이 원도심으로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건물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매입 관여 의혹에 제기된 성안길 상인회는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도의원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북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매입한 청주 성안길 우리문고 건물입니다. 인평원이 건물 매매를 전제로 건물주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건 그보다 넉 달 앞선 7월 19일. 당시 건물은 건물주의 채무 때문에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고 불과 12일 뒤 최저 경매가 75억 원의 2차 경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각서 체결 일주일 만에 건물주가 돌연 채무를 변제하면서 경매는 취하됐고 이후 인평원이 감정평가액보다 조금 낮은 94억 6천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민주당 충북도 의원들이 경매 물건을 비싸게 샀다거나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도의회 소관상임위에서는 인평원이 매매 계약을 맺기 전 건물이 경매 물건이었다는 걸 도지사와 도의회, 기금관리위 등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새 원장이 이끄는 인평원이 스스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인평원 자체적으로 공익감사 청구하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거듭나시고 정말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시는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선 논란의 매입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목된 성안길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박진희 도의원이 김영환 지사를 상대로 매입의 적절성을 따지다 측근 개입 의혹과 성안길 상인회를 함께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상인회는 김 지사 인수위에서 활동한 뒤 현재 충북도 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홍경표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평원이 매입 의사를 밝혀 건물주를 소개해줬을 뿐 개입은 안 했다며 다음 달 5일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무분별한 비판이거나 차기 선거를 위한 무리한 포석용이라면 마땅히 도민들이 뜨거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히려 김 지사 측근의 관여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건물 매매와 경매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당시 건물주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경기 침체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현금성 지원 카드를 꺼내는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처음으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모든 지역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현금성 지원은 큰 효과가 없다며 지원에 선을 긋는 지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음성군.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위기에 몰린 지역 경제, 폭설 피해로 인한 일상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9만 2,500여 명으로 93억 원을 지역 골목 상권에서 이용 가능한 지역 사랑 상품권인 음성페이로 지급합니다. 음성군 의회도 다음 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다음 달 내 지급을 지원 사격하기로 했습니다. 팍팍한 가계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현재 민생지원금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 전남 영광군 등
현재까지 10곳 가까운 곳에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지원에 선을 긋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기령 충주시장은 코로나 등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금성 지원 계획이 없다면서 대신 현안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든 속도, 양적, 질적으로 더 재정을 좀 과감하게 투입해서 지역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금을 나눠드리고 하는 거는 저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 361명이 응답한 제천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설문에선 65%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인과 가계 경기 상황이 어렵다는 걸 방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 지급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천시의 국도비 확보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제천시가 확보한 국비는 1,510억 원으로 진천군 1,661억 원, 음성군 1,400억 원 등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창규 제천시장이 해외 출장은 5차례 나갔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방문은 단 2번이라며 제천시장은 외교관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운동에 나섭니다. 이들은 12.3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개헌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고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가칭 국민주도 상생 개헌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100여 명의 준비위원을 모집해 오는 24일 청주 오송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단계별 개헌 방안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뿌연 하늘에 칼칼한 목까지 외출하면서 서둘러 마스크를 꺼내 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충청권 전역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충북과 충남에 이어 세종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왕복 6차로 도로. 커다란 청소 차량이 흡입구로 도로 위 분진을 빨아들입니다. 세종시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실시되면서 도로 청소차 13대가 모두 도로로 나섰습니다. 차량 가동률도 한 대당 20%씩 늘려 하루 300km의 도로를 청소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세종시 전이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1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충남은 천안 선거읍이 113마이크로그램, 대전은 83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는 등 매우 나쁨 수준까지 보인 탁한 공기질에 시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꺼내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보니까 미세먼지가 많다고 뉴스 날씨 앱에 떴더라고요. 마스크를 안 끼니까 한 번씩 목이 칼칼하니 기침도 막 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뿌옇고 목도 칼칼하고 이러니까 안내 문자 따로 안 받아도 아는 것 같아요. 충남에 이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세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공사장과 사업장 등 383곳이 공사시간 단축 등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방지시설 효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투입하는 원료를 조금 줄인다든지 이렇게 가지고 발생되는 그 온실가스량, 미세먼지량을 줄이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배기가 정치된 가운데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국외 유입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점차 해소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잔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요일부터 불어오는 동풍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는 농도가 보통 이하 수준으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24시간 응급의료 진료 체계가 가동됩니다. 충청북도는 당직 병의원 약국을 지난 추석 연휴보다 1.9배 많은 9,594곳으로 지정하고 청주 충주의료원은 응급실 비상진료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충북대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중증 응급 환자 일부는 한국병원이나 하나병원, 청주 성모병원 등으로 분산 수용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발열 클리닉 5곳과 협력병원 8곳, 소아 환자 진료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5곳도 운영합니다. 충북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절반은 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도내 중소기업 1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9%가 지난해 설과 비교해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원활하다는 업체는 7.3%에 불과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답한 업체는 판매와 매출 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에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기관 거래 시 주요 애로사항은 높은 대출금리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반발에 부딪힌 현도 재활용 선별센터를 청주시가 오는 7월 착공하겠다며 충청북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양측 모두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시청 앞입니다. 현도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해를 넘겨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민들도 소규모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시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본래 용도가 매립장이었던 부지를 재활용 선별센터로 활용하게 해달라며 충청북도에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매립장보다 환경적으로 낮은 단계의 시설인 만큼 승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당초의 목적이 매립장이었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선별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보다 더 나쁜 거로 이해하는 사업이 아니고. 변경 승인 여부는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2022년 매립장 부지 일부를 재활용 선별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바 있지만 이번에는 전체가 대상입니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내겠다며 여전히 소통이 충분하지 않다고 청주시를 비판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 주민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해도 된다라는. 청주시는 오는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 국도비 35억 원을 추가로 반납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주장하는 재활용 처리 용량 부족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결정은 오는 3월로 예상됩니다. 청주시와 주민 양측 모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에 나설 것으로 보여 결정 뒤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른바 형제 살인 사건으로 불린 상해치사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했던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전담 수사팀 설치 등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를 방치했던 전 청주청원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거짓 보고서를 꾸며낸 수사관은 정직 2개월, 해당 팀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수 공무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